성공이라는 것을 꿈꾸는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흔한 모습이 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긍정적 사고를 가지자. 성공 스토리를 본 바나 따라해보자. 노력을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 정말 이처럼 노력을 포기하지 않으면,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수많은 성공 스토리에서 차마 또는 굳이 이야기하지 않는 성공 스토리 이면의 복합적 요인을 이야기하는 책 멀티팩터를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수많은 성공 스토리의 자기계발서는 말합니다.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저렇게 해보면 다 되는 일이다. 단지 당신의 포기하지 않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노력만 있으면 된다. 그러나 이 책의 저자는 묻습니다. 다수의 국내 기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있으나 두 가지만 소개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차. 30대 초반 평범한 주부의 340억 대박 신화. 진짜? 결론부터 얘기하면 공차의 김여진 대표는 평범한 주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대만 본사로부터 판권을 얻기까지 설득 기간만 1년이 걸렸고, 그를 위한 준비, 이메일이 아닌 직접적인 방문, 대만 매장에서의 6개월간의 산 경험 등 당시 어린 아들이 있던 김여진 대표의 노력은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일입니다. 우선 이러한 노력부터가 평범한 주부라면 시도조차 못할 일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가능할 만큼의 전폭적인 어떤 지지가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금융계에 몸담고 있어서 비즈니스와 투자 금융에 대해 해박하고 협상력과 자금 지원 등이 가능한 남편이 존재했습니다.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그가 보여준 엄청난 노력 이외에도 수많은 복합적 요인들이 공차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 중에서도 남편의 역할은 매우 크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보통의 평범한 주부들에게는 그와 같은 남편이 없습니다. 확실하게 차이를 보인 가진 자원에서의 우위. 이는 성공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스타일난다. 재능이 시대를 제대로 만났을 때 벌어지는 일. 온라인 쇼핑몰 1세대, K뷰티 붐의 선두주자, 로레알, 그리고 6천억 원. 스타일난다의 성공에 관한 키워드입니다. 첫 등장 때부터 2세대를 거쳐 현재까지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해온 스타일난다, 그리고 김소희 대표. 그 또한 가진 게 없고 할 줄 아는 게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력만으로 성공한 평범한 사람이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옷을 좋아했던 일과 그에 연관된 일화는 생략하고라도 그가 옷을 사입으면 주변 사람들이 입던 옷이라도 사겠다고 말할 정도로 그의 옷 입는 감각은 뛰어났습니다. 그 당시 스타일난다의 컨셉과 스타일은 센 언니 스타일. 창업 당시 환경이 이효리, 페리스 힐튼의 스타일이 유행할 때이기에 딱 들어맞을 수 있었던 점도 한 요인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후 화장품 사업과 해외 진출의 과정을 살펴보아도 스타일난다는 늘 시장을 주도하는 쪽이었습니다. 즉, 스타일난다의 성공은 김소희 대표의 천부적 재능과 사회적 환경이 어우러져 이루어진 필연적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어떤 성공에 이르는 과정에 노력만이 해답이라는 주장과 제시는 미흡한 점이 많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노력만으로는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재능과 인맥, 돈, 환경적 운 등이 없다면 성공은 꿈꿀 수 없는 불가능 영역이라고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저는 이 책의 90%를 읽어내려가는 동안 저자가 저렇게만 말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저자는 다시 말합니다. 성공 스토리에서 용기를 얻지만 말고 현세를 잘 짚어 내가 우위를 가진 지점을 찾는다. 그리고 마태 효과. 내가 가진 우위를 적극 활용하고 개발하여 작은 성공을 이루고 내게 없던 우위를 만들어 이를 바탕으로 다음 성공을 도모한다. 정말 성공을 원한다면 수많은 성공 스토리를 통해 감상에 젖은 동기에만 의존하지 말고
싱글 팩터가 아닌 멀티 팩터로 현세 파악을 중점으로 한 복합적 요인들을 차분히 살펴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저 와영맨의 생각을 덧붙여 보겠습니다. 성공을 위한 변화를 이제 막 시작하려는 사람들은 인생의 중반부 언저리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즉, 늦었나 싶은 생각에 수십 번 찾아드는 조급한 마음 다스리기, 이 엄청난 심리 싸움을 해야 하는 게 필수인데 멀티팩터, 복합적인 요인들을 두루 살필 수 있는 에너지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복합적인 요인들을 두루 살피는 일의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했다면 이를 잘 기억하되 아직은 변화와 성공의 궤도에 들어서지도 못한 상황일 확률이 높을 테니 자신이 지치지 않을 만큼의 궤도에 발이라도 들여놓을 수 있는 지점까지는 멀티팩터를 살피지 못해도 괜찮다고 제시해봅니다. 실패가 아닌 성공을 위한 무사람들의 어떤 시도들이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다가 곧 지쳐버리는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기질적으로 변화를 두려워하고 싫어했던 자신을 바꿔놓는 일이 우선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변화가 진정 필요한 사람이라면, 그래서 시작하려 하거나 시작했다면 각자가 스스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젠 멈추거나 돌아가는 일은 곧 죽어도 싫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변화는 시작되어져야 하고 멈추어질 수 있는 확률을 애써 낮춰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와영맨이었습니다.